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지역 곳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북에서는 포항과 경주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상가와 주택 150여 가구가 침수됐고 경주 외동읍 우박교 제방이 유실돼 응급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룡포 일대에서는 산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24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며 누적 강수량은 경주 123.7mm, 안동 67.8mm, 대구 82.3mm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신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24일 낮 신천 동로 일부 구간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대구 신규 확진자는 73명입니다. 대구 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 14명, 종사자 6명, 보호자 7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구 동전 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7명이 추가됐습니다. 3명은 중국 콜라텍 관련 확진자였고 2명은 달성군 소재 사업장 관련입니다. 타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3명, 기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북에서는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산 7명, 포항 6명, 구미 5명, 경주 4명, 영주 3명, 의성 1명 등입니다. 다음 순서는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지난 한 주간 발생한 지역 정가 소식 정리해보고요. 다음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더 연장 소식 살펴봅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뉴스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지역 정치권 소식이 많았는데요. 우선 대구에 온 원희룡 전 제주지사 소식과 선거법 위반 논란의 최재형 전 감사원장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제주도지사 자리를 내려놓고 대권에 도전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19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구에 왔습니다. 원 전 도지사는 주로 전통시장을 찾아가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기자간담회도 가졌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선 인간성이 바닥 이하라고 비난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한편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서명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법 위반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서명 경고 조치로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대구 수성구 을을 지역구로 하는 홍준표 국회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고요? 네, 지난 17일 홍준표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 7대 국정개혁 과제도 발표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 홍 의원은 전국 순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최재형 두 야권 유력 주자를 향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말실수와 최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꼬집으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건지 대통령 시보를 하겠다는 건지라고 hir난했습니다. 코로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죠. 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내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하루 2,000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이 계속되는 것을 고려해 기존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더해서 밤 10시 이후 편의점 안팎에서 취식금지 등의 수칙이 추가됩니다. 경북은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에 더해 상주시와 의성군이 자체적으로 3단계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 18일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대구를 포함한 전국 9개 도시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코로나19 장기전 준비이자 방역대책 전환을 위한 8대 핵심 요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교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공공병원 인프라 구축,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공공의대 설립 등입니다. 노조는 지난 17일 전국에서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기간 내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구미시장의 첫 공식 입장 발표 뒤 지역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구미시장의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순조로울 것 같았던 해평 취수원 공동활용 방안이 이번에는 지역 정치권 간의 입장 차이로 새로운 갈등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현대 HCN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구미시는 환경부가 제시한 해평 취수원 공동활용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의 정책안을 신뢰하되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대구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해평 취수장 인근 주민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대구 경북 시도민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12명의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 공동성명을 내고 구미시장의 대승적 결단에 대구 시민을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와 대구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KTX 구미 역사 신설 등 구미의 수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구미 지역 국회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미갑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장이 100억 원의 구미 시민의 미래를 팔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구미을 김영식 의원도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미 시민이 진짜 원하는 안을 가지고 사실 대구와 협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지 아닌지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가. 구미시의회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구미시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구미 시민의 입장에선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환경부와 대구시가 내세운 일방적 조건으로 시민들만 분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구미 시민이 공감하는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결정되는 것은 절대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구미시의 조건부 수용으로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해평 취수원 공동 활용이 두 지역 정치권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전국 도시철도가 파업으로 멈춰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에서도 근무 형태 변경과 무임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하철 노동조합은 지난 19일까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의 80.1%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 전체 직원의 49%가 속한 지하철 노조는 무임 손실액 일부의 정부 보전을 요구하면서 현재 3조 2교대 근무 형태를 4조 2교대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2일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이른바 군의군 대구시 편입에 대한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중진 도의원들 다수가 무기명 전자투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방식은 당일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